차전자피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좀 우리가 장 건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장 건강 관리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좋은 균, 뭐 유산균 이런 것도 좀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균이 먹을 수 있는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이런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먹어주면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에 원래 있던 노폐물이라든지 그 영양을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조금 제거해주는,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유익균, 유산균 같은 유익균을 이제 뭐 생육을 저해하거나 이렇게 항상 싸우고 있죠. 우리 장에서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뭐 물론 이제 뭐 85대 15 정도로 뭐 딱 숫자가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유익균이 조금 우위에 점에 있고, 이제 좀 숫자가 작은 유해균들은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좀 수적 열쇠를 이겨내기 위해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 뭐 이렇게 뭐 바이오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성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해균들이 이제 보호막 같은 것을 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바이오 필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뭐 얘기를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한마디로 그냥 그 유해균들이 이제 보호막입니다. 그냥 보호막인데 주로 이제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다당체 중에서도 우리 사람한테 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분해할 수 없는 성분으로 막을 구성해야 자기들이 진정한 보호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효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분해 요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침, 뭐 아밀라제라든지 탄수화물 분해 요소죠. 뭐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뭐 생기자마자 분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보호막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제 부착을 한 다음에 콜로니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바이오 필름이 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과 뭐 DNA, 그다음에 뭐 셀룰로즈라는 다당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 안에는 나름 이렇게 막 균만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뭐 수로라든지 영양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뭐 자기들만의 이제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바이오 필름 같은 것은 한번 형성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 필름이라는 것이 단백질과 다당체, 그 다당체 중에서도 셀룰로즈라는 다당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넣어주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첨류하게 됐습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는 파인애플에서 이제 유래한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뷔페를 가거나 뭐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제를 하나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 소화제 성분들이 다 이런 브로멜라인 같은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양분을 먹으면,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되어서 이제 소장에 내려가서도 어느 정도 또 분해가 돼서 이제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대장에서는 수분이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 소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면 영양 성분이 잘 흡수가 안 되겠죠. 일단 우리가 건강하려면 물론 뭐 운동도 중요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잘 먹어야 된다. 먹는 게 입으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좀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흡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이섬유 제품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되겠죠. 위협하는 요소라 하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해생물,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생물들을 조금 잘 못 살게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유해생물의 이런 보호막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부산물이라든지 노폐물 것들이 이제 소장, 융털 뭐 이런 것들에 끼이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건강이라는 게 물론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연의 우리 몸은 뭐 정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이든 신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이렇게 나쁜 것은 빼내고 정화시켜주는 기능은 올려주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하게 좀 이렇게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유해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싫어할 짓을 해야 되겠죠. 유해 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유해 생물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을 좀 사람이 먹어줌으로써 그 유해 생물들이 뭐 기생충이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대장균을 포함해서 다른 유해 생물들 것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는 거. 그다음에 걔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잘 안 생기게끔 해주는 성분을 또 먹어주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부산물이라든지 뭐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빼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겠다. 네, 오른턱스는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뭔가 색깔만 봐도 굉장히 뭔가 시원해지는, 장이 시원해질 것 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 식이섬유가 원래 식이섬유가 사실은 맛 같은 게 그렇게 맛있는 성분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맛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쓴 편입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고, 포뮬레이션 보면은 이렇게 물에 녹이는 거죠. 뭐 다른 음료수에 막 이렇게 녹이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녹이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좀 빨리 굳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타놓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타면서 타고 바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언제 먹어야 될지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에 2포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바쁘니까 아침에 그냥 2포를 한 번에 타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어, 물을 그냥 한 포 분량의 물을 가지고 2포를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빨리 굳겠죠. 먹기가 더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2포를 타실 거면 그냥 물을 2배로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 분량의 물에 2포를 타버리면 굉장히 먹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겠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전자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전자피가 이제 기능성 원료로 되어 있고 2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원활한 배변 활동, 그러니까 뭐 배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게 차전자피라는 이런 식이섬유는 뭐 식이섬유가 차전자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귀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알로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도 써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기능 성분이긴 한데 재평가를 계속 합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인간의 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너무 과하진 않는지 항상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보니까 전임상 실험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간이라든지 신장에 오래 먹을 경우, 많이 먹을 경우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뭐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전임상 실험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사슴이든 뭐 동물 뭐 쥐든 마우스 같은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더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재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차전자피는 일단 우리 하재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배출하는 성분을 갖다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팽창성 하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피를 팽창시켜서 이게 뭔가 배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게 장을 갖다가 배변을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게 무조건 뭐 이런 식이섬유 같이 부피가 늘려서 밀려 나오는 뭐 그런 원리도 있지만, 유기산에 의해서 뭐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꿀렁꿀렁하는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고 뭐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부피를 늘려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차전자피는 또 좋은 점이 식이섬유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용성과 불용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것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차전자피는 수용성과 불용성의 이런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니 뭐 식이섬유를 먹는데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뭐 낮아지느냐, 뭐 개선되느냐. 사실 뭐 콜레스테롤 하면은 우리 뭐 왠지 뭐 피 속에 뭔가 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낮춰주느냐. 일단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차전자피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담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담즙 들어보셨죠? 담즙 같은 것을 잡고 나가버립니다. 뭐 당의 흡수도 방해를 하지만 이런 담즙 같은 것도 잡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담즙을 만들려면 인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그 담즙을 잡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담즙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또 써서 담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린 또 식이섬유 찬자피를 먹어서 이제 얘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또 나가버리면 몸에서는 또 콜레스테롤을 써서 담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콜레스테롤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뭐 이렇게 수분을 좀 흡수해서 물리적인 변의 양을 늘려야 되겠죠. 이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난 변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잘 안 드시면 당연히 나올 게 없으니까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다. 물리적인 양을 늘려준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도, 변의 이제 경도라 그러죠. 점도 같은 것을 이제 좀 부드럽게 이제 만드는, 잘 나오게끔 안 아프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능성 원료로서 이제 등록이 될 때 인체 적용 시험을 했죠. 한 결과 이제 변의 분변 양도 증가하고 배변 횟수도 증가하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너무 묽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경도도 좀 올려주고, 당연히 이제 변에 이제 보면서 불편했던 통증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전자피와 더불어서 이제 보온료가 있는데, 보온료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생충이나 뭐 이런 유해균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을 조금 함유했습니다. 마늘부터 시작해서 생강, 그다음에 호로파, 후추, 민들레, 캐모마일, 뭐 이런 사과초, 뭐 식초, 옥수수염, 뭐 추출물,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이 원료에 대한 건강 정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균, 살균 효과가 일단 뭐 큰 것은 뭐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생강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살균이라든지 뭐 이런 항균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호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 또 식이섬유가 또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 뭐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하고 식욕 조절도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포만감 뭐 이런 것도 이제 올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후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한 뭐 소염 작용과 더불어서 항균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도 뭐 이렇게 항균 뭐 이런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렇게 뭐
염증 같은 것도 좀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캐모마일 같은 허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면서 이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 초모 식초라고 이제 사과를 자연 발효하면 생성되는 이런 어,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모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해 생물들이 좀 싫어하는 성분이다.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독성 물질 있죠. 독성 물질. 이런 독성 물질 중에 뭐 메틸 글라이옥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잉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건강 정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좀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크랜베리도 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과 복분자.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밀크시슬은 일단 뭐 간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뭐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분들 뭐 이렇게 주로 방광염 이런 것도 많이 걸리시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유해균 흡착을 또 이제 저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푸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장, 뭐 변비 같은 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혈관 건강 이런 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부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포가 7g입니다. 7g이고 하루 2번 정도 권장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한 번에 2포를 드셔도 되고, 다만 주의할 시점은 2포를 한 번에 탈 거면 물을 2배로 넣어라. 그러니까 한 포 탈 물에다가 2포 넣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붓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이외에 뭐 우유나 뭐 이런 거 다른 거에 섞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이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뒤에도 말씀드리길 할 건데 뭔가를 이렇게 좀 흡착해서 배출하는 용도로 많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영양을 좀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드실 때 뭐 너무 건강 보조식품을 같이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되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먹고 뭐 유산균 같은 건 상관이 없죠. 유산균은 이거와 같이 이제 장 건강을 이렇게 같이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는데, 다른 뭐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성분들은 조금 이제 벌려주는 게 좋겠다. 시간 관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식이섬유가 당연히 뭐 배변 활동을 못해 답답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잔변감 이렇게 잘 안 나오신 뭐 뭔가 좀 남아 있으신 분들,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좀 사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이제 좀 관리를 위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글자가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배변 활동 원활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능성 특성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당 흡수를 저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이섬유 자체가 당 흡수를 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물 그냥 뭐 이렇게 배출하는 용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당이 높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거나 뭐 좀 많이 먹거나 이러면 좀 뭔가 당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식이섬유는 혈당 자체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렇게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요거를 식사할 때 같이 뭐 좀 드시면, 포만감 때문에 식사 다른 것도 많이 못 드실 뿐더러 당 같은 걸 흡수를 좀 천천히 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특히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이걸 먼저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안 먹고 싶겠죠.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타 등등 이런 뭐 살이 찔 것 같은 성분들을 좀 흡수를 저해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이런 것도 드시면서 활용하시면, 목적에 따라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올인원 톡스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이용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그 다음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부원료로 밀크시슬, 크랜베리, 불운, 복분자 뭐 이런 게 함유가 되어 있고, 유해생물이 이제 싫어하는 성분들, 뭐 마늘, 생강, 부추, 민들레, 캐모마일, 호로파, 식초, 그다음에 어, 셀룰라제라는 효소와 이제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차전자피 식이섬유 특성을 활용해서, 식이섬유의 특성을 활용해서 당연히 장 건강 관리에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관리에도 좀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당뇨 관리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활용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